이 강에서 지역사회 보건, 공중보건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서양의 역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로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우리나라 역사는 조선시대하고, 그다음에 해방 이후, 그죠? 대한민국 정부 설립 이후 역사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보건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 간호 역사는 비교적 보건의 역사보다는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역사 보도록 하죠. 지역사회 간호라는 것이 병원 밖에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 역사, 즉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사업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보도록 하죠. 지역사회 간호 역사는 우리가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방문 간호 시대, 방문 간호 시대. 이 방문 간호 시대는 여기 임상에서 환자 간호하듯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픈 환자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그래, 방문해서, 여기서 방문은 우리가 아픈 환자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간호하던 시대를 방문간호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바뀐 거죠. 병원에서 간호하던 것을 지역사회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간호하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 간호 시대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건간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잖아요. 보건간호라는 것이 우리가 보건사업은 공공보건 조직에서 우리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예방사업 위주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공중보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가 보건간호입니다. 그러니까 보건간호 시대라는 것은 공공보건 조직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사업이 전달된 시기를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공조직 안에서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가 전달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시대 이렇게 분류합니다. 이 지역사회 간호시대 같은 경우는 이 보건간호는 공공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건활동 속에서 간호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근거해서 우리가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양으로 보자면은 1900년대 이전, 그 다음에 보건간호가 1900년부터 1960년까지 1960년대 이후를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방문간호 시대 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인물. 여기 베베라고 번역을 했는데 페베라고 그래도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리라고 그러면 안 되고 페베는 기독교 활동으로 우리 기독교 활동으로 아픈 환자를 방문해서 그러니까 종교 활동의 하나인 거죠. 우리 종교 활동의 하나로 아픈 환자 간호했던 것이 우리 최초의 방문 간호다. 이렇게 기록으로 보자면은 최초의 방문 간호 활동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성 빈센트 폴 자녀 수녀단을 창설했다는 거죠. 이것도 종교 활동 아니겠어요? 그래, 종교 활동의 하나로 수녀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아픈 환자를 방문해서 간호했던 사람이 성 빈센트 폴. 그다음에 윌리엄 라스본과 릴리안 왈드가 아마도 문제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가 발전하는데 일단 크게 기여한 인물,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윌리엄 라스본과 릴리엄 왈드가 우리가 페베라던가 폴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이 윌리엄 라스본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보건소가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이 보건소에서 정식 간호사를 채용해서 여러분들 페베하고 폴은 정식 간호사가 아니라 종교 활동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 윌리엄 라스본은 보건소에서 정식 간호사를 채용해서 구역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방문 간호 활동을 실시했던 사람이 윌리엄 라스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정식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거기다가 종교 활동과 간호 활동이 구분됐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날에 와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 실시하잖아요. 이거의 시초가 윌리엄 라스본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사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릴리안 알드. 윌리엄 라스본에 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 사람이죠. 뉴욕의 헨리가의 구제사업소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 사람은 공공조직에서 방문간호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사업소, 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방문간호 활동을 한 사람이 릴리안 알드예요. 그리고 자선기금으로 충당하기도 했고, 여러분들 윌리엄 라스본은 보건소에서 제공했으니까 우리가 비용을 받지 않았겠죠. 근데 릴리안 알드는 구제사업소를 설치해서 방문간호사업소를 설치해서 방문간호를 했기 때문에 기금, 자선기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불 능력이 있다면 간호비용 제도, 간호비용을 받아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간호수가 제도의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안 알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단 방문간호 사업소를 설치해서 간호활동을 하고 비용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윌리엄 라스본은 보건소, 공공보건조직에서 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간호했다는 것, 뭐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라스본과 릴리안 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의 시초는 윌리엄 라스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2000년대 와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방문간호 기관을 설치해서 방문간호 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방문간호 기관 설치해서 방문간호 실시하는데, 요거의 시초는 릴리안 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요 방문간호 시대 잘 정리. 그 다음에 보건간호. 여러분들 보건간호라는 것은 공공보건기관에서 제공되는, 우리가 여기서는 방문간호는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했지만 요 보건간호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조직에서 제공되는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가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중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상자의 범위가 일단 넓어졌다는 거고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사업이 제공됐다는 거죠. 예, 이런 시대를 보건간호 시대.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보건간호가 시행되기도 했고 또 학교라던가 산업체에서도 우리가 학교보건, 산업보건 안에서 학교간호나 산업간호 같은 것이 시행된 것이 이 보건간호 시대의 우리가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간호 시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그랬죠. 미국을 기준으로 하자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DRG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서 병원에서 입원 기간이 짧아졌거든요. 조기 퇴원하는 환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특히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공적 부조 대상자들의 입원 기간이 짧아지면서 조기 퇴원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시대에 있어서는 가정간호,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와는 다르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정간호, 즉 병원에서 조기 태어난 환자 대상으로 해서 가정간호도 실시가 됐고, 그죠? 그 밖에도 1차 보건 의료, 즉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보건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과 의료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확대가 됐고요. 이 밖에 여러 다양한 분야의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등장한 시대가 지역사회 간호 시대입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역사는 문제로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우리 업적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알아보시고, 우리나라 지역사회 간호 사업의 발전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좀 잘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방문간호,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방문간호 시대는 1910년, 즉 우리가 1910년부터 해방하기 전까지 1945년도까지를 방문간호 시대로 분류하는데, 이때 아픈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간호하던 시대라는 거죠. 최초의 방문간호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인 로선북이라고 볼 수 있고요. 1923년 태화여자관이라는 복지관에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태화여자관이 지금은 태화복지관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화복지관에서 방문간호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시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사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요 사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간호 시대. 다음 장 넘어가시면 우리가 보건간호 시대는 45년도부터 1970년 그랬는데 80년 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기보다 80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에서부터 1945년도부터 우리가 80년도 같은 경우는 농특법이 제정된 해거든요. 이 80년 전까지 그러니까 70년대 말까지가 보건간호 시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공공보건 조직을 통해서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사업이 전달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건간호 시대에 우리 미군정 해방 후에 3년 동안 미군정 시기에는 보건간호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 있었다고 그랬죠. 따로 있어서 보건간호 행정이 가장 폭넓게 실시된 시기라는 것. 이 미군정 시기는 가장 보건간호 행정이 가장 폭넓게 실시된 시기라는데 의미가 있고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그 다음에 60년대 와서는 보건수법이 전면 개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감염병 관리 위주로 전달됐다가 이 60년대 오면서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사업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중점적인 사업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70년대 오면서부터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예방뿐만이 아니라 포괄적 보건의료, 즉 치료사업까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실시됐다는 것. 그 다음에 85년도는 일단 지역사회 간호시대죠. 지역사회 간호시대 가면서는 우리가 통합보건사업, 전반화 사업이라고 들읍니다. 우리가 지역주민 중심으로 폭넓게 문제 파악해서 해결하는 통합보건사업으로 발전했다는 것. 그래서 이 보건간호 시대에는 우리 공공보건 조직에서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사업이 전달됐는데 어떻게 발전해 왔구나. 이거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시대. 간호사의 역할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나라로 보자면 80년이 계기가 됐어요. 80년은 농특법이 제정된 해인데 우리가 농특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보건진료원이 설치가 됐고 여기 보건진료소가 설치가 됐고요. 보건진료원이 배치되면서 1차 보건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진료원이 등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예방뿐만이 아니라 치료, 간단한 치료까지를 담당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를 지역사회 간호시대로 분리한다는 거고, 그 밖에 지역사회 간호시대에서의 발전을 보자면, 8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면서 300인 이상 산업장에 간호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게 됐고요. 91년도에는 학교보건법이 제정된 거는 63년인데 개정된 것이 91년도에 개정되면서 학교에서 활동하는 양호교사, 지금은 명칭이 보건교사로 바뀌었죠. 보건교사가 우리가 보건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1차 보건, 즉 간단한 치료까지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요. 95년도에는 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포괄적 보건의료 사업이 전개됐고 우리가 보건소 중심으로다가 특히 건강증진 사업이 도입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간호의 역사를 보자면 우리가 2003년도 이전에는 기존에 전문 간호사가 4가지였었거든요. 보건, 마취, 정신가정 요 4가지였는데 전문 간호사가 6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응급, 노인, 산업, 감염관리, 중환자, 호스피스. 그래서 간호 영역 중에서도 전문 간호사가 우리가 10가지가 된 거죠. 2002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오면서 3가지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3 분야의 전문 간호사가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문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활동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의 영역 활동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전문 간호사가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로 13가지라는 거예요. 13가지 전문 간호사 영역, 요거는 아주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또 한번 언급이 다시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요. 서양이나 우리나라는 다 세 시대로 구분한다 그랬죠. 방문간호, 보건간호, 지역사회 간호 분류한다 그랬고요. 서양도 문제로 나오고 우리나라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요 내용은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기능으로 가도록 하죠. 우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간호사에 우리 임상간호사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사가 있잖아요. 임상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질병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 서비스에 관해서 우리 의료 서비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그 대부분 서비스가 환자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근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간호사보다 역할이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양한 게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물론 간호도 병원처럼 제공하지만 병원에서 활동하는 임상간호사처럼 제공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는 출제 빈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할 텐데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은 임상간호사보다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임상간호사와 비슷한 역할도 있고 또 임상간호사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기본적인 역할 요거는 학자마다 가지수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11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 어떤 사람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교재는 11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이 나올 때 이 12가지 역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가 임상간호사와는 다른 어떤 역할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먼저 직접간호 제공자 요거는 임상간호사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얘기합니다. 거의 비슷한 가장 오래된 역할이면서 임상간호사처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본간호술뿐만이 아니라 신체사정, 신체간호기술, 면담술, 의사소통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임상간호사처럼 우리가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간호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직접 간호 제공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요거는 임상간호사와 비슷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그래도 되고요. 보건교육자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건교육자는 교육을 하되 앞에 보건이 붙었으니까 건강에 관해서 교육하는 역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건강에 관해서 교육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대상자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건교육자의 역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대변자라고도 하고 옹호자라고도 하는 역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대변 옹호라는 것은 대상자를 대변하고 옹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있는 인구 중에서 우리가 건강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건강한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을 대신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런 대상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대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신 어떤 역할을 해준다던가 이런 걸 대변자의 역할이다, 옹호자의 역할이다 라고 그럽니다. 대변자, 옹호자의 역할은 대신해서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대신해주는 역할. 이게 뭐하고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우리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촉진자의 역할하고는 달라요. 촉진은 대상자가
바람직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거라면 대변은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가 나왔을 때 약간 혼동될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구분이 가능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직하고 조정하고 이런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협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보건요원은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간호 실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도 규명하고 결과를 실제 적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우리 연구자의 역할이다라고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변화 촉진자. 우리가 좀 전에 대변자 역할을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잖아요. 촉진자 역할은 대상자가 바람직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또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거는 대상자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 것도 대상자 스스로가 하되 바람직하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촉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변자하고 구분하는 게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여러분들 상담자하고 뭐하고 또 관련성이 있냐면 보건교육자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긴 하되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면은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의 역할은 우리가 건강 문제가 개별적일 때, 개별적이라면은 1대1로 상담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교육이 더 큰 거고 그 안에 개별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한다면 그건 상담자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로 우리 알선자라고도 하고 의뢰자라는 역할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다룰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만약에 대상자의 문제가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간호사가 다룰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이라던가 인력에게 알선하거나 의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거 간호사가 다룰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한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다. 이런 거 간호사가 해결할 수 없죠. 복지기관에 의뢰하고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선자, 의뢰자의 역할은 우리가 간호사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보존자의 역할. 말 그대로 지역사회 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연구활동하기 위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또 보존도 해야 되고 하는 역할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정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것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요. 우리 앞에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기도 하고 조직하기도 하고 수행할 때 보면은 관련된 사람들의 업무를 이렇게 서로 분배하거나 조정하거나 균형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활동,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 안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관련된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특히나 조정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조정자 역할. 그 다음에 평가자의 역할은 간호사가 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역할을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시면 문제 속에 답이 있을 거예요. 답이 있을 거다는 거고 단지 이제 몇 가지 혼동되는 뭐랄까 교육자 역할을 골라야 될 건가 상담자 역할을 골라야 될 건가 또 대변자 역할인가 뭐 촉진자 역할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혼동되는 상황에서 뭐를 핵심적으로 설명했는가를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 기능 해서 나왔는데 사실 기능이나 역할이나 뭐 크게 구분하는 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능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확대로 넘어갑니다. 예. 그 기능을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는 거는 뭐 크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고 일단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역할 부분을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예, 요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요거 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역할 확대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역할 확대.
예, 요 역할 확대를 보기 전에요. 우리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변화라는 거예요. 역할 변화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꼭 짚어주셔야 돼요. 역할 변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여러분 보건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간호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건강을 추구하면은 보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역 주민의 건강을 형성하는 보건사업 속에서 간호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보건사업이든 간호사업이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강을 다루는 우리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가 됐으면은 이 안에서 활동하는 보건 인력이나 간호 인력도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걸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1980년도에 농특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기본적인 보건의료는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된다. 건강이라는 것이 기본권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가 확대되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보건의료를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기존의 간호사 역할만 하던 간호사가 보건진료원, 즉 간단한 치료까지를 다루는 역할로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보건의료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가 보건의료 속에서 활동하는 보건인력이나 간호인력이나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2000년대로 보자면은 노인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생겼겠어요? 보건의료 환경에서 장기 요양, 그죠? 우리 치매라던가 중풍이라던가 이런 장기 요양의 요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보건의료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 보건의료 쪽에서 활동하는 인력이나 간호사도 우리가 역할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되면 보건의료 속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역할도 변화가 와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역할 변화 형태, 이 역할 변화는 교재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다 조금 메모해 두세요. 이 역할 변화 형태가 보건의료 환경이 변화가 되면은 역할이 변화돼야 되는데, 요 역할 변화 유형, 우리가 역할 변화 유형을 보자면 우리가 역할 연장이라는 게 있고요. 역할 연장이라는 변화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직종 개발이라고도 그래요. 직종 개발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역할 확대라는 변화 유형이 있어요. 확대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 개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보건의료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요구가 생길 거고, 요 건강 관련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인력들은 역할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 역할이 변화될 때 연장의 형태가 있고 확대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요 연장의 형태는 직종을 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차 보건의료, 간단한 보건의료를 누구나 다 받도록 해야 되는 환경 변화가 있었다. 그랬을 때 그 간단한 보건의료만 담당하는 인력이 새로 개발되면은 역할 연장이다, 직종 개발이다 라고 그럽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보건의료 요구가 발생하면서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간단한 역할의 치료만 담당하는 의사 보조원이 등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자면 의사, 우리가 보조원 이런 것들 예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을 때 그 새로운 요구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직종, 요 아주 단선적으로 연장된 역할만 그 일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의사보조원.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최근에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요구가 생겼을 때 그것만 담당하는 인력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직종 개발의 역할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보조원 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역할 확대는 예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역할 변화가 필요할 때 역할 확대로 변화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에 활동하는 인력들이
지금 현재 하는 역할은 그대로 하면서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 늘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역할 확대. 그러니까 이거는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요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거야.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간호사, 지역사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은 그대로 하는 거죠. 하면서 새로운 요구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다방면으로 우리가 확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보건, 진료원 같은 것, 진료원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건진료원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 면허가 있던 사람이 간호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1차 진료의 역할을 확대한 인력을 보건진료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간호사로 보자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도 들 수 있냐면 전문 간호사 들 수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여러분들 전문 간호사는 그 간호사 면허가 있으면서 새로운 요구에 대해서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노인 간호사다. 노인 간호사 전문 간호사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노인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요구들이 발생했죠. 이런 역할을 더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우리 역할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등등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건의료 요구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역할이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간호사로 보자면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게 바람직하냐, 연장이냐 확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확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장의 형태로 보건의료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잘 이걸로 대처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직종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많아지겠죠.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개발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호사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할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역할을 쭉 하면서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 역할을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로 보자면 이 확대가 바람직한 역할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거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확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역할 변화의 유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할 확대는 역할 변화 중에서도 다방면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역할을 늘려나가는 것을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역할 확대의 대표적인 것이 보건진료원이라던가 전문간호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보건교사. 여러분들 보건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는 간호사의 역할도 하면서 학교에서 기본적인 치료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 보건교사라던가 조산사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조산의 역할까지를 수행하거든요. 조산사라던가.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간호사,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도 간호사의 역할도 하면서 보건사업의 역할도 또 수행하게 되거든요. 보건간호사라던가 또 산업장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보건관리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확대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간호사처럼 간호사의 역할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가 있을 때 그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계속 다방면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확대라고 하면서 역할 변화 형태 중에 바람직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재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강의가 들어갔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은 들으시는 분이 좀 많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 지역사회 간호는 3강까지 요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진도가 오늘보다는 1, 2, 3강보다는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교재를 다 받으셨으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를 미리 쭉 이렇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을 때 문제는 미리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도 간단하게 언급은 되겠지만 자세하게 풀 시간은 아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단은 다 풀어봤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쭉 언급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여러분들 미리 한번 좀 꼭 보시고, 그리고 예습보다는 복습을 권장합니다. 예? 짧은 시간 안에 성적을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복습, 그죠? 복습을 반드시 해두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첫 강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제 쭉 진행이 될 텐데, 예,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용기 얻는데 좀 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